저는 대기업에서 30년 근무를 하고 8년 전에 퇴직해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춘재라고 합니다. 재직 중에는 제가 맡았던 직무가 영업, 마케팅 이 분야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소매 유통 전문가 이런 타이틀로 불렸던 그런 기억도 생생합니다. 네, 60대 초반입니다. 퇴직 사유가 좀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데 현재는 정년퇴직제가 이렇게 정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퇴직하던 2015년도에는 정년퇴직제가 법으로 이제 시행되던 첫 해였기 때문에 저도 잘 견디면 최초로 정년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생각만큼 현실이 이렇게 정년퇴직을 호락호락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대기업에서 연말이 되면 조직 개편을 하고 인사 발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장 생활을 꽤나 오래 했었던 것 같아요. 한 10년 정도 하면서 항상 바라고 기대하던 꿈이 뭐였냐면 연말 되면 나도 승진자 명단에 있으려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한 해 한 해를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던 해에 조직 발표를 하는데 조직 발표 그 결과를 보니까 조직도에서 이제 제 자리가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원래 이제 승진을 기대하던 그런 사람이 자리까지 박탈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정말로 당황했고 눈앞이 좀 깜깜할 정도로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몇 년 몇 월에 이제 퇴직을 한다 하는 것들이 감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개념이 없었고 평생 직장으로 항상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퇴직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가장 먼저 들었던 심경은 회사로부터의 배신당하는 그런 느낌. 네, 근데 그게 컸어요. 그래서 한 4, 5일 갔었던 것 같고 4, 5일이 경과되고 나서는 내가 너무 퇴직 준비를 안 하고 정말 세월을 허송세월 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자책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퇴직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불현듯 그런 이제 고민들이 현실적으로 이제 다가와서 불안이 엄습하는 두려움 이런 그 심정으로 그 당시를 맞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큰 변화가 오죠. 퇴직하기 전에는 이제 몰랐는데 퇴직을 하고 딱 보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던 회사가 온실 세계였구나. 그리고 퇴직을 하니까는 야생의 세계에 홀로 던져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 하면서 가졌던 모든 저의 껍데기, 회사의 그 백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회사의 이름으로 제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박탈당했죠.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제 자리가 없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상당히 그 유용했던 명함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데 정말로 핵심인 급여도 사라지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저를 그 전문가로 인정을 하여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와 보니까는 제가 무슨 뭐 전문가인지 뭔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좀 크게 느낀 것 중에 하나는 퇴직을 하고 보니까는 사회에서 저를 신용을 하지 않는 거, 신용도가 제로가 되더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후죠. 예, 퇴직 전과 퇴직 후의 큰 차이였었죠. 사례가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사례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 자리가 이제 없어지니까 바로 이제 정말로 평직원으로서 새로운 부서에 발령이 이제 된다든지, 좀 전까지 제가 데리고 있던 부하 직원하고 똑같은 레벨에서 그냥 똑같은 일들을 이렇게 해야 하는 이제 그런 게 자존심 강한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그런 이제 심리적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바로 퇴직을 하지 않고 한 1년간은 버텼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과업을 이제 저한테는 이렇게 이제 내려줬는데 TF를 제가 TF장으로서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고 TF장이 끝나고 나서는 정말로 일을 주지 않았는데 제가 일거리를 찾아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이게 꼭 필요합니다. 이거 해야 합니다 하면서 한 6개월은 더 버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로 이제 그 당시에는 꼭 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퇴직을 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가 퇴직원에 사인을 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무렵에 저희 딸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준생으로 한 1년 정도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기업에 취업을 위해서 뭐 원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고 뭐 이런 과정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럴 때마다 뭐 불합격 이런 소식을 계속 들었어요. 상당히 많은 횟수를 그렇게 이제 불합격 된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불합격, 두 번 불합격 할 때까지는 밝은 미소를 지었는데 횟수가 10번 넘어가고 해서부터는 정말로 이제 불합격 소식을 들으면 골방에 박혀서 나오질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자주 반복이 됐었거든요. 아빠가 그런 딸아이를 볼 때 편한 심경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제 저의 처지도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나 같은 퇴물이 나 같은 어떻게 보면 뭐 똥차가 길을 딱 막고 있어서 지금 한창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젊은이들한테 장애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이제 생각이 딸의 사례가 떠오르면서 제가 이제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일찍 자리를 떠나주면 딸과 같은 젊은이들이 마음껏 그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몇 개는 마련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미치자 제가 이제 과감하게 퇴직원을 내게 됐죠.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사회인으로서 열심히 생활도 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이제 퇴직 8년 차인데요. 그동안에 2번의 취업 경험이 있어요. 모두 이제 실패 사례입니다. 첫 번째 취업은 제가 중소기업에 퇴직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그런 기회가 이제 생겨서 취업을 했고요. 조건도 상당히 좀 좋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14일 만에 다시 퇴사를 이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소기업의 합격 통지를 딱 받고 제가 이제 제일 존경하는 전 직장의 선배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자랑 삼아서 전화를 했죠. 선배님, 저 이만저만해서 중소기업에 취업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선배님 먼저 이제 축하를 해주시고, 야, 중소기업 생활하기가 그게 만만치 않대더라. 넌 대기업 생활을 꽤나 오래 해서 아마 힘들 텐데, 네가 한 100일 정도만 버티면 내가 좋은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한번 대접해주마. 100일 견뎌라. 뭐 이런 응원 겸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00일 뭐 솔직히 3달 조금 지나면 되잖아요. 금방 가는 시간이라서 자신했습니다. 그래, 내가 선배로부터 드디어 맛있는 식사 대접을 받을 기회가 왔구나 하고 이제 자신만만해서 취업을 이제 했었는데, 그분의 우려가 현실 그대로 이제 드러난 거죠. 제가 너무 준비도 안 돼 있었고, 마음의 준비도 안 돼 있었고, 그 다음에 대기업의 조직 문화라든지 일하는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하고는 완전히 좀 다르다라는 것을 간과를 했죠. 그냥 떠드는 소문만 듣고 뭐 자신했었던 건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대기업에서 30년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의 양보다 제가 이제 준비하지 않고 입사를 했던 중소기업에서 14일 동안 받았던 스트레스가 더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준비 없이 들어갔던 직장에서 14일 만에 실패 사례를 만들어냈죠. 뭐 일단 근무 환경의 차이도 있지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적으로 업무가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뭐 큰 조직의 부품처럼 나의 역할만 하면은 전체가 다 돌아가는 그런 체계였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정말로 다방면에 모든 일처리들을 이제 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을 뿐만 아니고, 더 힘들었던 거는 중소기업은 대개 이제 친인척이 그 운영을 하는 그런 체계라서 의사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제가 이제 이해하지 못할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힘들었죠. 환경적인 거야 뭐 견뎌내면 되는데, 이제 일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제일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취업은 정말로 이제 아내의 눈살을 피하기 위해서 급하게 이렇게 이제 했었던 거고,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저도 나름 사회에서 이제 일거리를 이제 갖기 위한 그런 이제 개인적인 노력들을 했습니다. 뭐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름 사회에 이제 뿌리를 내리려고 이제 하던 차였는데, 또 취업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또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그래도 몇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좋은 조건의 이제 취업 조건이 오니까 이걸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때도 저의 그 직업적성이 어떤 것이었는지 잘 분간이 좀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저의 그 진로에 대해서 확신을 이제 못 가지고 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울질 하다가 조건이 워낙 좋아서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했는데, 그 두 번째 취업을 한 곳에서는 정말로 그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루 일과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장소도 왕복 한 150k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전방을 이렇게 순회해야 하는 그런 일이어서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허비해야 하는 시간도 많이 걸렸을 뿐만 아니고, 또 그 페이퍼워크, 이제 주로 이제 컨설팅 하는 업무였거든요. 페이퍼워크를 완성해서 제출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상당히 힘들어서, 제가 평상시에는 그 잠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잠을 참 잘 자는 사람인데, 그 두 번째 직장에서는 잠을 못 자고 잠을 못 자는 증세를 뭐라 그러죠? 불면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삶의 의욕도 잃어가고 스트레스는 좀 많이 쌓이고, 그래서 한 100일 정도 지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뭐 건강도 해치고, 나의 노후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정말로 100일 만에 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인생 2막의 일은 이제 본인이 자기 의지로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제는 뭐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든지 가장으로서의 짐을 덜은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인생 2막의 일을 선택하실 때는 나의 직업적성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아보시고 거기에 맞는 일을 이제 선택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마음의 소리를 아마 충분히 들으셔야 그런 직업적성을 알아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쪽 용어로는 노후의 진로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진로의 방향을 확실히 잡으시면 그쪽에 해당되는 일은 충분히 재미있을 수도 있고 또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진로도 정하지도 않고 자기 직업 적성에도 맞지도 않는데 서둘러서 뭐에 쫓기듯이 이렇게 선택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퇴직하시는 분들은 아마 여건이 좀 다르실 텐데요. 지금은 이제 법으로도 퇴직 전에 재취업 지원 서비스라는 그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필요하신 정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어느 정도 이제 해소를 하고 퇴직을 하실 텐데 제가 퇴직할 당시에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없어서 저는 정말로 발버벗은 채로 야생 세계에 뛰어든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아는 정보도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누가 도움 줄 그런 그 환경도 조성이 안 돼서 저 나름대로 뭐 닥치는 대로 뭐 했었던 것 같아요. 자기 개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사대보험 처리하는 것도 제가 알아서 막 뛰어다니면서 그 다음에 이제 수모도 당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분야가 이제 되게 많잖아요. 퇴직 생활 하면은 정말로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라서 모든 면에서 다 새롭게 도전을 해야 하는데,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취업하는 거였어요. 아무래도 실업급여를 한 9개월 정도 받는 동안에는 그래도, 뭐 용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돈이 생기니까 그나마 퇴직 허니문을 즐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이제 되잖아요. 근데 뭐 한 1년 정도 이제 가까이 가고 마땅한 수입이 생기지 않게 되니까 아내 눈초리가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조급해졌죠. 그래서 막 여기저기 저의 직업 적성하고 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없이 기회만 되면 네, 뭐 취업하려고 서두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저의 그 서두름을 어떻게 이제 상대는 잘 아는 것 같아요. 다단계 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보험회사 뭐 이런데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사기꾼들도 이제 섞여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좋은 제의를 좋은 조건으로 제안을 해서 제가 솔깃한 마음으로 이렇게 몇 번 찾아가 봤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저의 그 대기업에서의 커리어를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경험으로 알게 됐죠. 그래서 취업을 참 상당히 조심스럽게 선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느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은 뭐 잘못했으면 저 노후 자금까지도 다 잃어버렸을 그런 상황도 지금 생각하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퇴직이라는 그 상황에 접했을 때는 크게 당황하고 뭐 불안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퇴직을 정말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희 후배 직원들이 막 격려차 저한테 막 해준 말들이 있어요. 선배님 퇴직하시는 거 뭐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나가시면 저희 회사의 그 브랜드 네임도 막강하고 그래서 나가시더라도 아마 일자리가 되게 많으실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던 사람이라서 이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런가 보다 라고 또 이게 갑자기 또 안심했어요. 안심하고 이제 딱 나와 보니까 전혀 현실 세계는 달랐어요. 후배들이 말하던 제가 다니던 회사의 후광 뭐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야 했던 맨 땅에 헤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전과 후가 정말로 확연하게 차이 난다라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때 이제 먼저 퇴직하신 선배들의 이미지가 별로 이제 안 좋았어요. 퇴직을 하시고 나서 자꾸 회사를 기웃거렸거든요. 기웃거리는데 보면은 뭐 차 한잔 마시러 왔다가도 이렇게 보면은 뭐 보험 상품을 꺼내놓는다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판촉물을 꺼내놓고 나 이런 사업을 하니까 좀 도와줘 뭐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봐서 제가 퇴직하면서도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려고를 안 했습니다. 잘못 조언을 듣다가는 바로 그 선배의 모습을 닮을까봐, 그 길을 걸을까봐 아예 조언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저의 이제 퇴직 후의 생활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끌어주는 선배 없이 퇴직을 했다고 보면은 됩니다. 예. 그분들은 저보다도 아마 더 준비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그분들이 이제 나갔던 시기를 보면은 IMF 때 많이들 나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퇴직할 무렵의 나이보다도 훨씬 젊은 시기에 또 아무런 준비 없이 이렇게 나오셔서 아마도 노후의 삶을 살기보다는 한창 중년인 그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생활전선에 바로 뛰어들 수밖에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하고는 좀 약간 퇴직 환경이 좀 차이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퇴직 일자가 이렇게 뭐 예정될 수가 있잖아요, 요즘은. 그렇게 퇴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시점에서는 반드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퇴직이 내일 모레인데도 그냥 안일하게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심정으로 퇴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이제 퇴직을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면 진지하게 자신의 삶을 고민을 해보는 그래서 퇴직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 2막을 살아야 할 그 여정이 있잖아요. 뭐 20년, 30년, 40년 그 여정을 가는 진로, 방향만 싹 제대로 잡을 수만 있으시다면 퇴직 생활도 뭐 충분히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여정의 방향 우선 잡으시고요. 그 여정을 향해 가는데 필요한 준비물이 뭘까? 학위가 필요한가? 학위 따세요. 재직 중에. 자격증이 필요한가? 자격증 따세요. 또 그 분야에 커리어를 좀 쌓아야 하나? 그러면은 그 분야의 커뮤니티라든지 카페니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웃거리시면서 커리어도 쌓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퇴직을 하세요. 그러면 시간도 많이 절약되고 퇴직하자마자 전문가로 바로 인정받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버려야 할 거는 지금까지 누려왔던 회사의 후광이죠. 그거를 저는 회사 껍데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다 버리셔야죠.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버리려고 안 해도 버려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봉급도 명함도 그 다음에 자리도 없어지고 또 회사의 후광으로 사회로부터 얻었던 신용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회사가 인정하는 전문성도 다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뭘 특별히 버려야 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마음 준비를 하고 나오셔라 이렇게 오히려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나오시면 버릴 게 또 있습니다. 나올 때 박탈당하는 아까 그런 거 말고 나오셔서도 여러분들이 막 유지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과거의 명성, 과거의 성취 업적, 그 다음에 명예, 지위, 받았던 급여, 그 급여 액수, 막 이런 것에 집착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것조차 마음 내려놓기를 하셔야 합니다. 잊어버리셔야 퇴직 이후에 정말로 편안하게 인생 이막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뭐 저 주변뿐만이 아니고 뭐 많은 사람들의 주변에 퇴직을 하시고도 이제 뭐 그런 그 과거에 영예스러웠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퇴직 이후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과거의 영광들을 가능하면 싸그리 다 내려놓고 하셔야 하는데, 뭐, 훈장처럼 아직도 오랫동안 이제 붙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인생 이막을 살아가는데 좀 장애가 될 수 있죠. 퇴직하면은 진짜 제일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4대 보험을 처리하는 그런 일이죠. 실업급여야 뭐 이제 여러분들이 최우선 관심으로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별도의 정보를 입수할 기회가 있으실 거고 건강보험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직장을 퇴직하면은 바로 이제 퇴직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곳이 이제 지역 건강보험이죠. 거기 이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지역 건강보험료가 꽤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아마 실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를 좀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첫 번째로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제일 좋죠. 피부양자가 되면은 여러분들 건강보험료 안 내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피부양자 되기가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되게 이제 조건이 강화돼서.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미 계속 가입제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면 급여 수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를 이제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퇴직하시면은 그 급여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진 재산, 그 다음에 소득, 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뭐 이런 이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많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직장 다닐 때는 내가 건강보험료 얼마 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잊고 사셨잖아요. 근데 이제 퇴직하시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역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딱 받고 나서 이게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직장 건강보험료하고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 내시던 건강보험료가 적으시면 이미 계속 가입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직장에 다니는 그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역 건강보험료가 한 60만 원 정도 나왔다. 재산도 있고. 그런데
회사 다닐 때 건강보험료 낸 게 한 30만 원 정도 되더라. 그러면은 3년 동안 이미 계속 가입 제도를 통해서 30만 원씩, 전 직장에서는 30만 원씩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경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이제 하나고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은 취업하시는 거죠. 봉급 적게 받는 그런 기업에 취업을 하셔서 건강보험료 내시면 됩니다. 퇴직 생활 한 8년 정도 하면서 퇴직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을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이게 습득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퇴직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 사전에서 나중에라는 단어, 뭐뭐 때문에라는 단어, 요거를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그래서 인생 사전에 이제 나중에 뭐뭐 때문에 뭐 이런 것이 있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마음의 소리가 울리는데도 이거 내일 하지 뭐, 나중에 하지 뭐 하면서 미루게 됩니다. 한번 미뤄지면은 잘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뭐 때문에라는 단어가 있다 보면 쉽게 포기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나이가 60 가까이 되는데 뭐 그것 때문에 뭘 해? 뭐 이렇게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그런 도전도 이렇게 포기를 쉽게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절대 여러분들 인생 사전에 나중에라는 단어, 뭐뭐 때문에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대신 바로 지금 하는 그런 단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는 그런 단어가 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가슴에 뜨거운 열정이 좀 담겨 있어야 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뭐 많은 동영상도 보시고 또 많은 강연도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뭐 책도 보시고 이해 다 하십니다. 다 영리하셔가지고 이해를 머리로 다 해요. 고개 끄덕끄덕 합니다. 고개는 끄덕이는데 결국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행동으로 안 옮겨지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낭만 닥터라는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도 이제 주인공이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삶은 더 이상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변할 줄을 알아야 돼요. 실천력, 행동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애둘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재씨 안녕.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니? 너의 이름을 불러보니까 옛날 일이 생각나네. 너 어렸을 때부터 뭐 없이 가난해가지고 하고 싶은 것도 하나도 못하고, 특히 교과서가 없어가지고 한 학년 올라가서야 비로소 교과서를 얻어 볼 수 있을 그런 시절도 있었지. 대학 시절까지 쭉 그 생활은 뭐 변치 않았었던 것 같은데, 네가 마침 열심히 노력을 해서 좋은 직장에 이렇게 취직을 했던 것이 막 떠올라. 그때 얼마나 그 희망찬 그런 노래를 불렀는지 너의 표정이 떠오르고, 그 대기업 시절에도 사실은 너의 꿈하고는 상관없는 진로였잖아.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너의 꿈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30년 동안 견뎌온 것도 나는 알아. 넌 그때마다 회사에 출근하려고 할 때마다 웃 저고리 안주머니에 사직서를 쓰고
다녔다라는 거, 사직서를 가지고 다녔다라는 것도 지금 생각나네. 하여튼 비록 존재감 없이 전 직장을 다녔지만 그 30년이라는 세월이 너희 가족들에게는 정말로 훌륭한 아빠로서, 훌륭한 가장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 내가 그 3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떠나려고 할 때, 퇴직을 목전에 두고 가족 회의했던 거 기억나니? 그때 아내는 마음으로 너의 마음을 이렇게 이해를 해줬었고, 아이들이 너를 부둥켜 안고 이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빠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어요.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청춘을 다 바친 거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아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요. 저희들이 이제 알아서 잘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줬을 때 30년의 그 직장 생활 속의 어려움이 눈 녹듯이 다 녹아내렸다는 것.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그런 순간으로 기억되네. 그리고는 뭐 퇴직은 했지만 그 이유는 정말로 네가 상상하지 못한 인생의 정말로 황금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게 너무나 놀랄만한 일이었지. 그동안 네가 풀어내지 못했던 너의 꿈창고에서 하나씩 둘씩 이루고자 했던 꿈들이 쏟아져 나올 때 너는 드디어 네가 원하는 바를 거절하지 않고 전부 다 이뤄내기 시작했어. 회사 다닐 때 존재감 없던 너의 모습이 퇴직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모든 주변의 친구들이 너를 부러워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건 참 대단한 변화였던 것 같아. 너 직장 생활할 때 위기가 참 많지 않았어? 내가 기억나는 너의 위기를 말하자면 가장 컸었던 거는 IMF 나왔을 때 내가 그 회사에 파견 근무 나간 적이 있었지. IMF 때는 많은 젊은 직원들, 뭐 나이 많은 직원들 가리지 않고 인원 축소, 인원 감축이 횡행하던 그런 시기여서 너는 감축 대상 1호였었던 것 같아. 그때 어떻게 요리조리 잘 피해서 그 어려웠던 시기를 무사히 견뎌냈던 것이 아마 제일 위기 상황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생각하면은 뭐 임원으로 승진 못한 게 아쉽기는 하지만 덕분에 일찍 나와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전화위복 됐다고 얘기해도 되겠니? 참 잘했어. 지금 나와서 너의 본성에 충실한 그런 인생을 찾을 수 있게 돼서 정말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나도 계속 응원할게. 춘지씨, 넌 언제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 다 키워서
이제 분가시키고 난 다음에 단둘이, 부부가 단둘이 남았을 때, 너의 아내가 항상 너의 후원자가 되는, 항상 너의 첫 번째 후원자가 되고, 항상 응원하고, 항상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볼 때가 네가 가장 행복한 거 아니야? 그러고 보면 너만 행복한 게 아니고 그 순간에는 너의 아내도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이 눈에 선해. 지금처럼 서로 위하고 서로 응원하고 서로의 후원자가 되면서 건강하게 백년해로 했으면 해. 아직도 너의 꿈을 다 이루지 못했지? 너는 가끔 퇴직 이후의 삶이 네 인생의 황금기, 네 인생의 르네상스라고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 정말인가 할 정도로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해. 아직도 너의 꿈창고에 가득한 여러가지 크고 작은 꿈들이 많은 걸 알아. 아마 지금까지 지켜본 내가 판단하건대 너는 그 꿈들을 소중히 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가능하면 전부 이루려고 그런 욕심들을 낼 것 같아. 분명히 이룰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꿈이 됐든 포기하지 말고 또 전진했으면 좋겠어. 네가 생각하는 인생 산막은 정말로 놀면서, 슬근슬근 놀면서 용돈 버는 거라며. 하비 프로너의 꿈을 반드시 이루기를 열렬히 응원할게. 화이팅! 준대씨 화이팅!